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이 단풍도 이제 다 떨어지고 곧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소슬한 바람이 불 겁니다. 겨울이 거의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항시 좀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리고 장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착각 속에서 좀 고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찾을 것이 없구나, 찾아다닐 것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그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니까 마음이 이제 편해지더라고요. 끌떡거리지가 않아요. 누구를, 사람을 찾는다, 그런 일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항시 내 관념 속에서 어떤 이상량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 관념에, 내가 만든 그 관념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항시 동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찾기 힘들다. 있기야 있겠지만 내 복이 부족하면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다. 또 그런 장소 찾기 힘들다. 모든 사람이나 모든 장소가 나를 위해서 기다려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요, 참 엇비슷하다. 종교라는 것도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항시 내 관념에 이렇게 충족해 주는 그런 성직자의 그런 이제 상을 찾아서, 이상량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이미지에 맞아 떨어지면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추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결국은 무너지면은 한 번에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우리가 성직자들 중에서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법 문중에 가짜 도인들 많다라는 말을 어느 노스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쩐 도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을 알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추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게 안 되는데, 부족한데 하면서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면은 그 가짜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꾸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법을 물어보면은 야, 이리 와봐라. 귓속말로 네가 아냐 내가 아냐, 서로 모른다, 그냥 창피하니까 묻어두고 가자, 덮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따지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추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는 부족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로 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사람은 항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스스로 마음의 점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면 온몸으로 괴로워하는데, 뭐뭐 하는 척 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죠. 이제 오히려 아상만 늘어나는 거죠. 자기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 진짜의 이미지를 만들어야만이 고물이 떨어지는 것, 떡고물이 떨어지고 내 이익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익 공동체다 이거죠. 이익 공동체, 서로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그 공통된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 서로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다. 그 이미지에 사람들이 속는 거죠. 속다 보니까 추종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맹신을 하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죠. 자기가 사이비 신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관념에 속다 보니까 그런 습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속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속게끔 해요, 사람이 이미지로.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런 소리라든지 이렇게 얼굴 모양, 이렇게 모습, 겉모습 이런 거에 속다, 그런 거를 쫓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미지로 이제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비 신도들 그런 행태하고 동일하다. 정치가요, 종교로부터
그 정치 기술을 배워오는 것 같아요. 종교는요, 그렇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이면서도 항시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한번 권력을 잡으면 계속 갑니다. 중간에 끊어지지를 않아요. 왜? 견제가 없으니까 그래요. 종교라는 거는, 종교단체는 견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서로가 가짜이지만은, 그리고 뭔가가 잘못된 거지만은 선거를 해버려요. 선거를 해보면 악이 정당성을 가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선거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거는 맑고 깨끗한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른이다,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항할 힘이 없어요.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저 허공석에다가 이것 한 터럭에 재를 이렇게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멍망 바다에다가 한 방울의 물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대항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가 그렇게 해서 타락을 하는 거죠. 그 타락을 하는 종교가 망하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견제가 없이 계속 가는 거.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정권을 이런 거, 종교단체 권력을 잡아버리면은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자금력이 생기고 또 역관제잖아. 내 필요한 사람들만 딱 이렇게 요소에 박아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야, 신도들이야, 이러나 저러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성향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종교 성향은 절대 잘 안 바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성향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든 우든 간에요,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향은요, 자와 우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득권끼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국민하고 기득권하고 싸움도 아니에요. 기득권끼리의 싸움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이제 네가 해먹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먹자 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 싸움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단지 선거라는 미명하에 마치 국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 국민이 선출하는 그런 게 아니다. 국민이 선출하면 항시 최선의 사람을 나와야 되는데, 선출이 돼야 되는데, 최악을 피하는 그런 선거만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국은 차악도 아니에요. 최악을 피하기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미래가 참 암담하죠. 20대가 볼 때는 더더욱 암담할 겁니다. 586이라는 사람들도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득권 세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진짜 사심이 없었으면 다 놔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저쪽은 더 부패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부패했다는 사람하고 이제 자기도 더 부패해져 가는 사람들끼리가 한 원팀이 된 거예요. 한 기득권 내 내로남불 산성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치는요, 원팀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든 야든 그 나눠가지고 서로가 권력을, 이번엔 내가 내 차지, 이번엔 내 차지, 뭐 이런 정도 싸움일 뿐이지, 그 사람들은 다 같은 기득권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국민하고 기득권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이 선출할 수 있고 기득권의 내로남불 산성을 허물어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 내로남불 산성을 허물 수 있으려면요, 정치인들이 그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다음에 세금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세금 정책이 대선 공약의 최우선이 돼야 된다. 왜? 국민들이 불쌍하잖아요. 맨날 국민들의 막 쪼아가지고 그 세금 걷어가지고 세수 늘려가지고 자기들 입마에 포켓 하고든지 뭐 퍼주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허공속에 국가 돈이 날아다니면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따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거두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써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입마에 포켓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대선 공약에서 가장 핵심은 세금 정책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떤 주자들이 세금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그걸 핵심으로 해가지고 핫 이슈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세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이 선출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기득권끼리 우리가 니나 나나 뭐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덜 거짓말하는가 아니면 더 거짓말하는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해놓고 나서 국민들이 알아서 뽑아봐 어쩔 거야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최악만 피하자는 식의 아이고 이놈도 그러고 저놈도 그러고 자포자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니다. 결국은 기득권의 내로남불 산성을 허무느냐 마느냐 그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도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속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증여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세금에 대해서 플랜을 내놔야 된다 이거요. 지금까지 어떤 명확하게 내놓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분명코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지 30%, 60%는 누구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자기 이권이 달렸고, 자기 생존권이 달렸고, 자기 직업이 달렸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40%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 기준이 세금 정책을 가지고 확실하게 분류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깊어가는 가을, 찾아오는 겨울, 서슬한 바람이 불기 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균형추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밝은 미래, 건강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 미래의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